레이트레 씨에게 말한 대로 우리들은 벨레의 부활절을 지내러 갔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악장 집으로 안내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르메트러 씨는 그 예술에 있어서는 상당한 견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만한 솜씨도 있었다. 벨레의 악장은 자기 작품 중에서 잘된 것을 여러 가지 보여주며 이처럼 훌륭한 비평가의 찬사를 얻으려고 애를 썼다. 그것은 르메트로는 이 예술에 능통할 뿐 아니라 공정해서 절대로 남을 시기하거나 아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시골 악장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은 씨를 같은 동료가 아니라 높이 떠받들어야 할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벨레에서 매우 즐겁게 4, 5일을 묵은 다음 그곳을 떠났는데 우리들의 여행은 앞에서 말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일도 없이 계속되었다. 리옹에 도착하자 노트르담 더 비티에로 자러 갔다. 상자는 거짓 수단을 써서 그 사람 좋은 보호자 레이드레시의 주선으로 로너 강의 배편으로 보내놓고 있었으므로 그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르메트러 씨는 아는 사람을 찾아보러 갔다. 그들 가운데는 성 프랑시스 파의 까똥 신부라든가 리옹의 백작 도르땅 신부 등이 있었는데 이 까똥 신부의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게 될 것이다. 두 사람 다 반가이 그를 맞이해 주었는데 실은 나중에 곧 알게 되듯이 그를 배신했다. 그의 행복은 레이드렛이 집에서 다 하고 만 것이다. 리옹에 도착한 이틀 후 우리들의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거리를 둘이서 걸어가고 있을 때 르메트로가 갑자기 그 발작 같은 것을 일으켰다. 그것이 너무 심해서 나는 겁에 질려 버렸다. 큰 소리로 외치며 도움을 청했다. 그의 숙소를 말하고 옮겨주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그리 한복판에서 실신해 넘어져 거품을 품고 있는 사나이의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고 밀려들고 하는 바람에 그는 믿고 있던 오직 한 사람의 친구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다. 나는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는 순간을 틈타서 그리 모퉁이를 돌아 자취를 감췄다. 나는 이것으로 간신히 괴로운 세 번째의 고백을 마치는 셈이 된다. 이런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하기 시작한 이 일을 집어치우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일들은 모두 내가 살아온 모든 곳에 그 무엇인가 흔적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다음 권에서 말하려는 것은 완전히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알려져 있지 않은 일이다. 일생을 통해서 가장 심한 엉터리 생활을 했고 더욱이 그렇게 하고도 나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실상 내 머리는 내 것이 아닌 악기 소리에 울려서 상태가 뒤틀리고 만 것이다. 그것은 저절로 원상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런 바보짓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서 틀린다면 적어도 내 본래의 성질에 더 알맞은 행동을 한 것이다. 내 청춘의 이 시기는 지금 생각해도 가장 모호하다. 추억에 강한 자국을 남길 만큼 흥미있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연거푸 옮겨간 장소 가운데 때와 장소를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완전히 기억에 의지해서 쓴다. 그 기억을 도와주는 기념물도 재료도 없다. 마치 지금 막 일어난 것처럼 눈에 떠오르는 일도 있지만
겨우 남아있는 추억 정도의 막연한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메울 수밖에 없는 틈과 구멍도 있다. 그러니까 가끔 착오를 했을지도 모르겠고 앞으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정확한 조사를 할 때까지는 자질구레한 점들이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제의 본질이 되는 것은 정확하고 충실하다는 것을 보정한다. 나는 무엇이든 항상 그런 식으로 해 나갈 작정이다. 그 점은 기대해 주어도 좋다. 르메뜨르시를 버리고 나자 곧 결심이 서서 안너시로 돌아왔다. 원래 우리들이 출발할 때는 그러한 원인에서였으며 비밀이기도 해서 무사히 가게 될지 어떨지가 큰 관심거리였다. 그리고 그 관심에 완전히 말려들어서 며칠 동안은 집안일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을 놓고 집착해지자 본래의 강한 감정이 다시 나를 지배했다. 그렇게 되자 달리 위로를 받는 것, 끌리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엄마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었다. 그녀에 대한 애착이 가슴을 파고 들어 공상적인 계획이나 어리석은 야심 따위를 모두 송두리째 찢어가 버렸다. 이제는 그녀 곁에 사는 행복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 걸음마다 이 행복에서 멀어져 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그곳으로 돌아왔다. 이 귀로는 정말 다른 박질이어서 마음은 완전히 허공에 떠 있었으므로 다른 여행은 어느 것이나 그토록 즐겁게 회상이 되는데 이것만은 또렷한 기억이 없다. 리옹을 떠난 곳과 안너시에 도착한 일, 이 밖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없다. 그러나 이 안너시에 도착한 시기가 어떻게 내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겠는가? 도착해보니 바랑 부인은 없었다. 파리로 떠나버렸던 것이다. 왜 떠났는지 그 비밀은 지금도 분명히 모른다. 캐고 들어가면 틀림없이 말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친구의 비밀을 나처럼 캐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 마음은 오로지 현재의 것에 묶여 있어서 현재의 것으로 마음의 여지를 메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과거의 일도 지금의 내 즐거움과 연결되는 것은 별도지만 그 이외에는 지나간 것을 넣어둘 여유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녀가 말한 약간의 일들로 미루어서 짐작이 가는 것은 사르디니아 왕의 양위를 계기로 토리노에서 일어난 혁명 때문에 그녀는 자기가 존재가 망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오본너 씨에게 이면 공작을 부탁해서 프랑스 궁정으로부터 같은 은전을 받으러 한 것 같다. 프랑스 궁정은 큰 사건들이 무수히 일어나는 관계로 자기와 같은 존재까지 그런 불쾌한 감시의 눈이 번뜩이지 않아 훨씬 낫다는 것을 그녀에게서 종종 들었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이리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다지 싫은 얼굴을 보이는 일도 없이 계속 연금을 타고 있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상한 일이다. 당시 프랑스 궁정에 볼 일이 있어서 자신이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곳 사교로부터 대리역 부탁을 받고 간 비밀 사자였다. 아니 훨씬 권세 있는 누군가의 부탁으로 갔으며 그 보답으로 그녀의 장래의 안전이 약속된 것이다.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속짐작이었다. 그렇다면 확실히 그러한 사실로서는 잘한 인선이었으며 젊고 아름답고 교섭을 매듭지는 데 필요한 재능은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